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햇살은 따스하고 커피 향이 집안에 가득하죠. 그런데 거실로 나오던 아내가 침대 위에 툭 던져진 젖은 수건을 발견합니다.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하죠. 또 이랬네. 제발 수건 좀 걸어두라고 했잖아. 그러자 휴대폰을 보던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합니다. 고작 수건 한 장 가지고 아침부터 왜 그래? 내가 이따 치운다니까. 별거 아닌 대화 같나요? 하지만 이 짧은 대화 속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관계가 끝나는 이유가 외도나 큰 거짓말 같은 거창한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실제 심리 상담실을 찾는 수많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계를 끝내게 만든 건 폭풍우가 아니라 미세한 습기였습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서로의 마음을 갉아먹는 무심한 말 한마디들이 쌓여 결국 거대한 철교를 부식시켜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세계적인 관계 심리학의 권위자 존 가트맨 박사는 수천 쌍의 부부를 40년 넘게 관찰하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5대1의 법칙입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은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한번 했을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해 최소 5번의 긍정적인 표현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관계가 파괴되는 부부들은 이 비율이 1대1에 가깝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일종의 정서적 통장과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예금이 되고 상처 주는 말 한마디는 거액의 인출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의 인출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말로 상처를 입었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똑같은 부위인 전대상회가 활성화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듣는 날카로운 비난은 뇌 입장에선 실제로 칼에 베이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타격으로 인식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안전한가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목조 주택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흰개미가 나무 기둥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집은 머지않아 폭삭 주저앉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우리 관계 속에 숨어든 그 말의 흰개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자상을 입히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위험한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계의 기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 치명적인 말의 흰개미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 입술을 타고 흐르는 독은 바로 그것도 몰라? 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지적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상대와의 관계를 수평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재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예요. 배우자가 무언가 실수했을 때 혹은 상식적인 것을 물었을 때 이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상대의 뇌는 즉각적으로 위축됩니다. 자존감의 생채기가 난 상대는 이제 당신과 대화하는 것을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평가의 현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입을 닫아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더 잔인한 말, 됐어, 내가 할게입니다. 이 말이 왜 위험할까요? 겉으로는 상대를 쉬게 해주려는 호의 같지만 그 속엔 너는 믿을 수 없다거나 너와 협력하느니 혼자 하는 게 속 편하다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건 함께 노를 저어가는 보트와 같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라고 말하며 노를 뺏어오는 순간 파트너십은 깨지고 상대는 그 배에서 손님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이 관계에 기여할 곳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정서적 유대감은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뇌의 치명적인 오류를 자극하는 항상 그래, 맨날 그래 라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반화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어쩌다 한 번 늦은 귀가 어쩌다 한 번 깜빡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두고 항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상대의 뇌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나는 9번 잘해도 1번 못하면 항상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변화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죠.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중 하나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이 말들을 내뱉는 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감정의 배설구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정작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내뱉게 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도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진화 심리학적 설계와 뇌의 경제성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뇌는 가까운 타인을 타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내 몸의 확장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의 소멸이라고 부르죠. 처음 만난 사람이나 직장 동료에게는 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일종의 방어막이자 필터 역할을 해주죠. 하지만 배우자처럼 너무나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관계에서는 이 필터가 작동을 멈춥니다. 상대를 마치 내 손가락이나 발가락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셈입니다. 내 손가락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짜증이 나듯 배우자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더 큰 분노와 통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뇌의 마찰력이라는 비유를 더해볼까요? 자동차가 멈추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사이의 마찰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이 마찰력을 만들어냅니다.
화가 나도 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는 사회적 억제라는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뇌는 휴식을 원합니다. 여기는 안전해.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어. 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브레이크 패드는 완전히 마모된 상태가 됩니다. 결국 아무런 저항 없이 감정의 속도가 붙게 되고 밖에서는 절대 내뱉지 않을 거친 말들이 필터가 없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브레이크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을 빌려 표현하자면 우리는 배우자라는 존재를 안전기지로 신뢰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본능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날카로운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안전함이 함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철교라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산성비에는 결국 부식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상대의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우리 뇌에 사회적 마찰력을 다시 심어줘야 할 때입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치명적인 말의 습관을 바꾸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망가뜨린 관계의 철교를 어떻게 다시 보수하고 강화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술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뇌에 새로운 대화의 알고리즘을 입력해줘야 하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기술은 평가 대신 호기심 갖기입니다. 배우자가 실수를 했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도 몰라? 라는 비난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거예요. 그때 딱 0.5초만 멈추고 문장의 형식을 바꿔보세요. 평가하는 문장을 질문하는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취조가 아니라 어떤 점이 힘들었어? 혹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결 중심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의 뇌는 방어 모드에서 협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비난은 벽을 쌓지만 질문은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 언어 생활에서 부사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절대, 맨날 같은 단어들은 대화의 독약입니다. 이 단어들은 현재의 작은 문제를 상대의 인격 전체로 확대하는 마법을 부리거든요. 오늘부터는 이 단어들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고 결심해보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구체적인 사실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항상 늦어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당신이 10분 늦어서 내가 조금 초조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고 과장된 부사를 뺀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미세 반응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선물이 관계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말을 걸었을 때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0.5초 동안 눈을 맞추는 것, 그랬구나 라는 짧은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 이 작은 반응들이 상대의 뇌에 너는 안전해, 나는 네 말을 듣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짧은 끄덕임은 상대의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대화의 기술은 유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작은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산소 호흡기를 먼저 씌워주는 일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산소 호흡기를 보호자가 먼저 쓰고 아이에게 씌워주라고 하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거나 힘들어서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때 그 논리를 따지기 전에 상대의 감정에 먼저 산소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반박하기 전에 많이 속상했나 보네. 당신 오늘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공감의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논리는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을 먼저 수용해주는 것은 무너진 관계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관계라는 건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평온한 부부 관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균실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을 그때그때 성실하게 메워가는 두 수리공의 합작품일 뿐이죠. 우리는 흔히 사랑을 명사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한번 획득하면 영원히 내 곁에 머무는 트로피처럼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의 시선으로 본 사랑은 철저히 동사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결심하고 매 순간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하는 움직임 그 자체인 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소한 말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처음엔 참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뇌의 오래된 습관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단단한 철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습기였다면 그 철교를 다시 반짝이게 닦아내는 것 역시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이는 기름걸레 한 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삼킨 날카로운 말 한마디, 그리고 대신 건넨 따뜻한 눈맞춤 한 번이 여러분의 정서적 통장에 소중한 잔고로 쌓이고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고 싶은 분들께는 정서중심 치료의 대가인 수 존슨 박사의 저서 나를 꽉 잡아줘를 추천해드립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서운함을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애착의 지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당신의 입술에 날카로운 가시 대신 다정한 온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건넨 오늘 참 고생 많았지라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차갑게 식어가던 거실의 온도를 단번에 올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바심리학이었습니다.